어날 봐도 깜놀한 정보지글이 지금 화제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젠프께서 정말 부동산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안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전세금 간주, 임대료, 종합소득세 부과 이란 부분인데 물론 너무 강력해서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고 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해당 정보지글은 최근 몇몇 부동산 정책을 스포해서 그대로 적중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언론이 길을 쓰고 막을 겁니다. 지들이 주로 강남 3구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 앞에선 더욱더 이상해집니다. 왜 이럴까요? 주택 소유자, 집주인, 토건 세력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으로 쇼츠에서 큰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핵심은 기존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5월 9일에 정상화한다는 것도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봐주고 있었으니까 혜택을 보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혜택은 없다라는 이제 원칙 천명인데 그 뒤에 이제 달라붙는 기사들 아까 뭐 한국경제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라든지 매일경제 같은 경제지들이 어디서 귀신같이 희한한 예외적인 상황을 뽑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퍼뜨리는 게 이제 경제지의 요즘 이제 모토 같은 건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로 때려받는 것보다는 그냥 자식한테 주고 친척한테 넘겨주고 증여세 내는 게 더 싸다고 하는 땅 부자들, 집 부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원래의 어떤 정책 성과를 달성을 못하게 된다. 그 양도소득세 때린다고 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한국인들은 방법을 찾아낸다. 증여세로 다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반대로 분석하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주택자 매도 대신 증여 계산해 보니까 매도가 더 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1억 8천이 아닙니다.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1억 8천이 더 많더라라는 건데 왜냐면 이제 자식한테 주려면 자식은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취득세 등록을 해야 돼. 네. 취득세가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다. 그럴 거면 그냥 양도소득세를 내라 라는 얘기고 그럴 거면 그냥 최대한 빨리 팔아라.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인 거죠. 3주택자니까. 그 취지에서 지금 이제 저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 언론들에서 했었던 공세가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집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얘네들이 이제 프레임을 교묘하게 섞죠. 근데 이게 네. 좀 저도 계속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을 당하는 사람 입장, 정책의 대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뭐 맨날 바뀌어. 정권만 바뀌면 뒤집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당선되면 이것도 바꿔주겠지. 나한테 유리하게 좀 연장해주겠지.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어주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양도소득세 뭐 세게 때린다고? 에이 실제로 때리겠어? 내릴 때 되면은 또 뭔가 바꿔줘. 나갈 수 있는 구멍 만들어줘. 유예시켜주겠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밀어줄 거야. 뭐 도망갈 구멍 만들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실제로 현장 참여자들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거, 뭐 증여세를 많이 내는 거, 상속세를 많이 내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월급쟁이가 소득세 몇 퍼센트 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저항감을 가지고 나중에 누가 또 바꿔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라고 생각하죠. 네. 아니 개인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하고 받는 네.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소득세 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건 정권 바뀐다고 뒤집어질 거라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 맞아요. 근데 왜 부동산만 그러냐? 부동산만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티고 괴기고 나중에 손해보는 사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아저씨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분당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지금 네네. 성남시장 출신이잖아.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놓기만 하고 네. 실거주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관저에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성남 아파트를 안 살지 않느냐. 네. 이거는 이제 투기 목적에 똘똘한 한 채. 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지 않냐. 성남에 그 아파트 언제 샀는지 아십니까? 98년에 샀습니다. 저는 약간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어차피 원래 주식하던 사람은 집에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이게 애초에 그 어떤 자산 증식의 방식을 방향을 처음에 부동산으로 잡는 사람과 주식으로 잡는 사람은 네. 인생이 갈라집니다. 제가 지금 집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심지어 아내랑 같이 설계해가지고 지은 집인데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이걸 뻥튀기 해가지고 자산 증식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택을 짓지 않아요. 심지어 주택을 사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부동산 아파트야. 그렇지. 안 사요. 백화지.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98년에 산 아파트에 계속 살지 않습니다. 원래 주식쟁이들은 아파트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욕망에 무릎 꿇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금기를 부수고 전설이 되려 합니다. 여러분, 참여정부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잡으려 했지만 국민들의 거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그 틈을 파고 들었죠. 뉴타운 그 세 글자가 서울을 휩쓸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내 집값 올려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 욕망의 투표 앞에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엔 암묵적인 룰이 생겼습니다. 선거 때는 부동산 건드리지 마라. 욕망을 자극하면 필패한다. 비겁하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불문율을 박살냈습니다. 모두가 표 떨어진다, 나중에 하자고 말릴 때 대통령은 지금 안 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면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건 표 계산을 하는 정치인의 행보가 아닙니다. 국가 개조를 꿈꾸는 혁명가의 행보입니다. 내 지지율이 떨어져도 좋다. 하지만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월급쟁이가 벼락거지라 불리는 이 미친 세상은 끝내야겠다. 이런 결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해방 이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제2의 농지 개혁이자 대한민국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결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라 주거로 자리 잡는 세상, 그 세상이 온다면 이재명은 단순히 일 잘한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꾼 거인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지지자 여러분,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언론은 매일같이 나라 망한다고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욕망의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를 받쳐준다면 대한민국은 비로소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금기를 깨는 자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위대한 도박 반드시 성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